2026년 현재 거대 제도권 기관들은 리플 자산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와 파트레논이 무려 351개의 초대형 제도권 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매우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의 18%가 이미 리플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확고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려 25%의 추가적인 기관들이 올해 안에 리플 자산을 새롭게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43%에 달하는 제도권 금융의 거물들이 리플 자산의 지갑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자본들이 도대체 왜 리플 자산을 이토록 탐내는 것일까요?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리플 50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구독자 확인 후 바로 10만원 상당의 50 리플 코인을 전송해 드릴 것이니 공짜 돈 받아가는 이벤트는 꼭 참여해 보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리플을 탐내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은 리플을 사서 그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평생 묻어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즉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공급 업체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는 겁니다. 리플은 국경 간 자금 이동에서 기존 금융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돈이 국경을 넘을 때 수많은 중개 은행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와 수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온체인 생태계는 이러한 중개 과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리플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22%의 세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 선진국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과세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유예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국 정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현실적인 시장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이에 글로벌 주도권을 확실하게 빼앗아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 역시 세제에 대한 명확성 확립이야말로 디지털 자산 혁신과 납세자 준수, 그리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첨단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상원금융위원회와 하원세입위원회의 포괄적인 과세 법안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전 세계 크립토의 수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금융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마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크립토 투자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수많은 신흥 부호들이 미국의 혹독한 세금을 피해 더욱 친화적인 국가로 대거 이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충동적으로 해외로 이주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고립되는 비극적인 이면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리플로 부자가 된 이후에는 반드시 정교하고 철저한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샌디 콜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존재하는 낡은 세상을 단순히 블록체인으로 흉내내어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기존의 금융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고 더 나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부여하여 대중에게 무한한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거대 기관들만을 위한 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올 새로운 유통 채널과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 네트워크는 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블록체인과 크립토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리플이 기존의 전산망인 스위프트와 파트너를 맺고 그들의 백엔드에서 조용히 결제를 처리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위프트의 느리고 비싼 서비스에 지친 수많은 고객들은 스위프트를 완전히 건너뛰고 리플넷과 리플 자산을 다이렉트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프라를 개조하는 단계지만 그 다음 단계는 기존 체계에 대한 완벽하고 압도적인 대체 흡수 합병이 될 겁니다. 완전한 가치의 이동이 실현되는 순간 전통적 금융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죠.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죠.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 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인 겁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관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의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이 원리는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을 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였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를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수백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을 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르죠.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레저 인터그레이션,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리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 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바로
바로 XRP로 지급이 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겠죠.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2를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워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의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거겠죠. 리플 생태계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리플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한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원, 20만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돈 10만원만 모두 줘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란 얘기고, 이거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 그리고 진입 구간,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 이런 게 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항목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이어 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최근에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정도만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된다면 제가 10만원 상당의 코인, 50 리플 코인을 지원금으로 지급해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